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에 있었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과목은 3교시 2영역 사회복지 행정론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론 기출문제를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미래 학습의 범위를 좀 줄였으면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영역이기 때문에 26번부터 시작이 되지요. 사회복지 행정의 실천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행정의 실천 원칙으로서는 많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제가 강의하는 입장 40점 이상, 60점 이상을 요하는 이 시험에서 여기까지 암기하라고는 하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문제풀이의 기법에 의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기관 목적, 기관의 사유적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기관 전체성의 원칙, 기관을 하나의 유기체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인식하여야 한다. 조직화의 원칙, 직무에 대한 조직의 연대 책임을 직무에 대한 조직의 연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전문적 책임의 원칙이 되겠고, 조직화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행정은 긴밀한 기관 간 또는 시설이나 업무 담당자 간 긴밀한 협력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네트워킹에 관련된 원칙을 조직화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조직의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전문적 책임의 원칙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변화의 원칙, 기관은 지속적 변화 과정을 추구해야 한다. 평가의 원칙, 기관 목표 성취를 위한 지속적 평가가 시행돼야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에 보시면 최근 사회복지 행정의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복지 공급에서 영리 부문의 참여가 감소되고 있다. 사회복지 행정이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가 도래한 이후에 많은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은 운영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영리 부문에서나 사용되고 있던 마케팅 기법이라든지 목적 범위 내로 범위는 설정했지만 수익 사업에 관련된 영역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정책론의 영역에 있어서도 기업 부분의 영리 추구에 관련된 이런 기법들을 바로 반영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기법들을 우리가 공공선택 이론이라든지 이런 이름들로 사용해서 복지 부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공급에서 영리 부문의 기법 도입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틀린 거지요.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관리에 기업 경영기법이 도입됐다 말씀드렸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고객 중심 서비스, TQM 같은 것이 강조되고 있지요. 다음에 사회서비스 시장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용자 권리가 강조되고 있다. 답은 1번이고, 28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의 과업 환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행정에는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행정은 일방적으로 그 영향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일반 환경이라고 합니다. 어떤 정치적 여건 변화나 경제적 여건 변화, 과학기술적 여건 변화, 인구학적 변화 또는 문화적 여건 변화, 이런 또는 법적 조건의 변화, 이런 것 등은 사회복지 시설이나 조직은 일방적으로 그 영향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을 우리는 일반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과업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매 순간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더불어 상호작용하고 있는 이런 환경을 과업 환경이라고 합니다. 과업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제공자라든지 아니면 재정 조달자, 재정 지원자,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 권위나 합법성 제공자 또는 경쟁 조직, 이런 등등을 우리는 과업 환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클라이언트, 재정 자원 제공자, 보충적 서비스 제공자, 문화적 조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기술적, 이런 인구학적 이런 조건들은 일반 환경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29번에 보시면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보면은 조직, 행정, 어떤 조직, 어떤 행정이든 간에 같이 조직관리 기법에 있어서 하나의 전략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20세기 초에 테일러에 의해서 제시된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원리 원칙만 준수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생산성은 증대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4가지 원리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시간 연구, 동작 연구, 표준화, 성과급 제도를 가지고 접근했던 거였어요. 거기 보시겠습니다. 구성원들의 비인간화로 소유 현상이 발생했다. 인간을 지나치게 원리 원칙이란 말로 기계 부품처럼 다루다 보니까 인간 소유나 비인간화 현상이 야기되었다. 맞는 거죠. 인간의 정서적 측면과 사회적 관계를 중시한다. 이것은 인간관계론에서 나오는 거죠. 주로 경제적 보상을 강조한다. 폐쇄적 환경을 강조하여 환경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증안시한다. 비공식 조직, 커뮤니케이션 등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이건 서비스 문제로 나온 거군요. 답은 2번이 되겠고 2번은 인간관계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0번에 보시면 체계 이론 중 어떤 하위 체계인가? 우리가 체계 이론에는 하위 체계로 생산 하위 체계, 유지 하위 체계, 적응 하위 체계, 경계 하위 체계, 관리 하위 체계 이렇게 5개의 하위 체계가 있다라고 보통 설정을 합니다. 생산 하위 체계라고 하는 것은 복지 시스템에서 결국에 복지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생산 하위 체계는 서비스의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생산 하위 체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유지 하위 체계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현상을 그대로 이끌어가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유지 하위 체계로서 보통 교육이나 훈련 파트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적응 하위 체계라고 하는 것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초점을 두는 이런 업무 담당 부서를 말하고 있는데 그 부서를 우리는 연구나 개발 부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경계 하위 체계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 대하여 현 체계의 존재성을 알리고 홍보죠. 또 그런가 하면은 현 체계의 네겐트로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나 자원을 유입도 시키고 장애물을 배출도 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구매, 조달 부서와 같은 것을 우리는 경계 하위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 구매, 조달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경계 하위 체계라고 합니다. 이상의 4개 생산하위 체계, 유지하위 체계, 적응하위 체계, 경계하위 체계의 역할들을 종합적으로 통할하면서 이 권한 배분이나 조정을 담당하는 옛날 같으면 총무과와 같은 또는 요즘은 전략기획본부와 같은 이런 부서들은 관리하위 체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개의 하위 체계가 있는데 문제는 주요 목적은 개인의 욕구를 통합하고 조직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조직의 영속 앞에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조직의 영속성을 이끌어간다. 그렇다면 5개의 하위 체계 유지 하위 체계가 되겠어요. 업무 절차를 공식화하고 표준화한다. 정형화한다. 이것도 영속화 안정과 관련된 유지 하위 체계가 되고 거기다가 좀 더 직설적으로 직원 선발 및 훈련 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유지 하위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하위 체계 중에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유지 하위 체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에 보시면 참여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여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 자, 우리가 리더십에는 참여적 리더십도 있고 지시적 리더십도 있고 유의명 리더십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준을 잡아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여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들의 참여도 독려하면서 부하들의 참여 속에서 또는 부하들의 참여를 권장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을 참여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직원들의 지식과 기술 활용이 용이하다. 그렇죠? 부하들의 참여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사명감이 증진될 수도 있다. 책임 분산으로 잘못되면 책임 분산으로 조직이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 하급자들이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한다.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은 어떠한 리더십이든지 간에 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은 상급 관리자가 하는 것이고 단지 그런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부하들의 참여를 반영하느냐 아니면 부하들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느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시함형 속에서 의사결정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이지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것은 어떠한 리더십에서도 리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답은 4번이 틀린 것이 되겠네요. 32번에 보시면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기부여 이론. 자, 동기부여 이론. 동기라고 하는 것은 조직 성원들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미치는 영향력인 리더십과는 달리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적 중동 상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을 동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연구하는 건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관계로 자발적인 분위기 조성이나 사기 진작을 통해서 구구단원들 간의 호의적 태도를 가지는 조직은 생산성이 높다고 본다. 동기 유생이론,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의 조화를 통해서 이끌어가는데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이라고 하되 허스버가 주장하죠. 만족 요인이라고 하되 일 자체에 관련된 요인이라 자기 성장에 관련된 요인은 동기 요인, 만족 요인이라고, 그리고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족 요인이라고 하는 걸로서 환경에 관련된 요인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적에 만족과 불만족을 반대말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충족 이원설이라고 하는데 불만족을 줄여줬다고 해서 만족이 늘어나거나 만족이 떨어졌다고 해서 불만족이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만족이 줄어들면 만족이 줄어들었을 뿐이지 불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기인데 책임성, 성취에 대한 인정은 동기 요인에 해당된다. 좋습니다. 일 자체나 자기 발전에 관련된 요인은 동기 요인이고 인적 환경 요인이나 물적 환경 요인은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Z1론 인간은 통제와 강제의 대상이다. 인간을 통제와 강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학적 관리론의 입장이나 아니면 관료제적 접근에서 나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거지요. 여기는 오히려 통제나 강제보다는 Z1론 오우치가 제시한 그것은 소위 공동보상이나 또는 평생 직장과 같은 고용 안정이나 또는 복지 또는 협력 이런 단어를 강조하는 것이지 통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이 틀렸군요. Y론 자율성과, 그렇죠. 맥그리거의 X, Y론 할 때 Y론은 성선설적 인간 간의 바탕을 둔 조직관리 아니겠습니까? 자율성, 장추성. 다음 창조성, 성취동기 이론. 맥클라렌트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했던 이론이 바로 성취동기 이론이 되겠는데 그들은 동기에 관련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욕구로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권력에 대한 욕구, 친화에 대한 욕구, 그리고 성취 욕구로 설정을 했습니다. 특히 5번도 같이 봐주시되 답은 3번이 틀린 것이 되겠어요. 33번에 보시면 동기부여 이론과 주요 학자의 연결이 오른 것은, 자,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 그러면 먼저 맥크를 소위 거기 보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알더퍼의 ERG 이론, 맥그리거의 XY 이론, 아지리스의 미숙 성숙 이론, 허스버그의 동기 유생 이론, 브룸의 VIE 이론 또는 기대 이론, 아담스의 균형 이론이나 공정성 이론, 또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또는 엘턴 메이어와 르스버거의 인간관계 이론 등등 많은 동기부여 이론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이론은 엘턴 메이와 르스버거로 가야 되는 것이고 메슬로우는 욕구 5단계설로 가야 됩니다. ERG 이론은 알더퍼로 가야 되고 허스버그는 동기 유생 이론이 연결돼야 됩니다. 성취 동기 이론은 맥클라렌트에 의해서 체계화됐고 성취 동기를 하는 이 체계화는 머레이에 의해서 머레이, 맥클라렌트 이건 맞는 것이 되겠네요. 욕구 계층 이론은 메슬로우로 XY 이론은 맥그리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이것도 서비스 문제로 제출됐다고 제반점 출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4번에 보시면 2000년 이후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연표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 이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란 단어,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오늘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렇다면 어떤 2006년도에 시범 운영되었던 것이 2006년도에 운영되었던 것이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고 사회복지 전문 용어는 아시죠? 1987년 디귿번 들어간 것은 다 틀린 것이 되겠네요. 디귿번 들어간 것은 다 틀린 것이 됩니다. 그 때문에 4번과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네요. 다음에 기역번, 니은번은 들어가야 되겠죠. 2000년 이후에 기역번, 니은.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네요. 다음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201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접근해 주시고 35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책에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적,
부문의 전달체계, 사적 부문의 전달체계 또는 공공 전달체계, 민간 전달체계 이렇게 하고 구조나 기능에 의해서 집행체계와 행정체계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조 기능적 차원에서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한다. 행정체계는 주로 기획, 지원 등의 역할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집행체계는 현장에서 서비스 전달이나 집행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집행체계라고 합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 전달체계,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는 아동복지 또는 노인복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지 바로 이에 대해서는 여기는 주체에 따른 분류가 되겠어요. 주체에 따른 분류. 행정체계는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것이다. 집행체계는 서비스 전달 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행정기능도 수행한다. 읍면동은 집행체계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는 집행체계에 해당된다. 틀린 것은 서비스 종류가 아니라 제공 주체 또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적과 사적으로 나눠봅니다. 답은 2번이 되겠군요. 다음에 36번에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리를 설명한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의 구축의 원리는 반드시 차례대로 암기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의 구축의 원칙 8가지를 차례대로 암기를 해놓으면 서비스 제공 측면의 원칙 그리고 행정 집행의 원칙에서 유용해 설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축의 원칙 8가지 본다면 전문성의 원칙을 별도로 분리시켜 놓고 거기에다가 적절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평등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접근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아까 그냥 적절성, 지속성, 평등성, 포괄성의 원칙, 그리고 또 하나 묶어서 접근성, 책임성, 통합성의 원칙 이렇게 전문성 띄고 4개, 3개로 묶어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은 포괄성의 원칙이 되겠어요. 서비스의 양과 질이 욕구의 목표 달성에 충분해야 된다. 가능한 한 충분해야 되고 개인 특성에 맞아야 된다. 적절성의 원칙. 핵심적 업무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자격이 인정된 사람이 담당해야 된다. 전문성의 원칙.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접근성의 원칙, 편의성의 원칙이죠. 접근 용이성의 원칙.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설. 그래서 15회 사회복지 행정론은 상당히 문제에 배려를 한 듯한 이런 냄새가 날 정도로 아주 좀 편의하게 출제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